책 광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최백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이 화면을 넘기면서 긴장해요.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다 없다. 네. 조세현에서 한 연구한 거를 제가 속 시원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속 시원하게. 조세현이라는 곳에서 한 연구원이 지역화폐가 효과가 없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이재명 지사가 발끈 해가지고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이제 최백영 교수님이 심판을 보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조세현이란 내가 정부의 조세라든가 재정 이런 걸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경제학 박사들이 주로 연구하는 데니까요. 저도 같이 오늘은 이제 경제학자로 돌아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지역화폐 목표는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동네 슈퍼마켓을 하시는 분의 100만 원 수입의 가치하고 유통재벌의 100만 원의 수입 가치는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지역화폐의 취지예요. 이해 갔어. 여기서부터 이제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가 이제 그렇죠. 거죠. 우리가 유통재벌들을 골목 상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지역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역화폐 도입의 목적은 요 말로 이제 압축돼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방심했네. 이 책 몇 권 찍었어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도요. 이제 다 사버리는 거야, 진짜. 그래야지 끝나요. 조세현 보고서의 이제 가장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분석 기간입니다. 분석 기간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를 삼았어요. 이때는 정부 지원이 없었던 기간이에요. 중앙정부의 지원이. 2019년에 데이터가 없었어요? 있죠. 있는데 포함을 안 시켰어요? 네. 올 3월 달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거기도 국책연구기관인데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작년도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하반기 집계가 안 돼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2018년까지가 아니라 2019년 전체와. 그렇죠. 그것까지는 해야죠. 2020년 한 7, 8월까지 데이터 나온 네, 거를 그렇죠. 포함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부 지원이 없었던 기간을 하면서 정부 지원이 의미가 없다고 결론 내린 거야. 네. 이해 갔어요. 예. 네. 지역화폐가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의 출발을 이제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으로 이제 잡고 있어요. 근데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너무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타인과의 공감 능력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현대 경제학을 완성시킨 사람으로 평가받는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캠브리지대 만들면서 연설을 하면서, 경제학자들은 머리는 굉장히 냉철해야 되지만은 따스한 가슴이 기초가 된다. 이게 이제 경제학도들이 경제 정책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자영업자한테는 100만 원 수입이 끊어지게 되면은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유통재벌한테 1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것이고, 그런 점에서 자, 여기가 이제 그 자료인데요. 2018년까지 연구했는데 단위가 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는 한 5억 원 정도 발행을 했어요. 근데 경상북도는 1171억 원을 발행했잖아요. 인구를 보게 되면은 경상북도는 264만 명입니다. 인천은 294만 명이에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337만 명인데 485억 정도 발행을 한 거고요. 천차만별인 거예요. 인구당으로 보게 되면 인천 같은 경우는 1인당 170억 꼴 발행한 거예요. 경북에서는 인당 4만 원 4천 원이 됐는데, 네. 인천은 170원이면 뭐 인천에서는 쓸 수 있는 폭이 너무 효과가 안 나타나죠. 그러네요. 인천의 시민들이 1인당 170원을 더 쓴다고 해가지고 매출액 증가 효과가 나타나기 힘든 거잖아요. 170원 정도 더 쓴다고 해가지고요. 통계적으로도 그 지자체별로 액수가 너무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쉽지 않은 그런 통계 수치였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 선택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2019년 데이터가 있고 2020년 데이터도 있는데 그걸 포함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일단 그렇죠.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자료가 없으면 몰라도. 네. 왜냐하면 2019년에는 금액이 5억에서 6,500억으로 엄청나게 그렇죠. 변화했으니까 이 통계 없이 말한다는 게 그렇죠.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예. 많이 발행했을 때를 기본적으로 연구 기간으로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자체당 발행액이 2018년이 제일 많은 해인데 그래도 58억 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지자체당 평균이요. 예. 근데 2019년에는 그게 거의 3배 이상으로 뛴단 말이에요. 예. 181억 원으로요. 이 올해는 390억 원 뛰었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지난해하고 올해였었다 이거예요. 2015년에 뭐 30억, 2016년에 22억 이런 자료를 잔뜩 평균 내면 뭐하냐.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그래서 기간에 문제가 있고. 예. 그 다음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행정정부에서는 2019년 1월 달부터 8월 달만 연구했어요. 네. 근데 여긴 다 이제 의미 있는 효과가 나온 걸로 분석을 했다고. 그러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작년 1월부터 8월까지만 그렇죠. 조사를 해봤더니 예. 거기서는 승수 효과가 있더라. 그렇죠. 승수 연구를. 효과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승수 효과 설명해 주세요. 승수 효과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0원을 더 사용을 했을 때 그게 최종적으로 GDP라든가 부가가치에 얼마나 몇 배 정도 그러니까 영향을 더 미치냐. 네. 승수라는 말이 영어로 멀티플라이어, 곱하기란 뜻이 그러니까 몇 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심심하면 이거 써요. 승수 효과라고. 그렇죠. 설명도 안 해주고. 생산에는 한 1.8배, 부가가치는 한 0.8배 정도 이렇게 더 승수효과가 나타났다 이 얘기입니다. 왜 이제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냐면요.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못 쓰게 했잖아요. 소상공인들 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심합니다. 자기들 장사가 안 된다 이거죠. 유통 대형마트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해요, 이게요. 위에 기사는 1차 때고 밑에 기사는 2차 때 이제니까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파악한 거는 하여간 청와대든 국회 등을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1차 때처럼 할까봐 굉장히 우려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 슈퍼에서 산다는 거죠. 그렇죠. 이 기간 동안 대형마트들은 매출이 훅 떨어진다. 실제로 줄어들었어요. 조세현 주장은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경기도에서뿐이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인접 지역인 서울 지역에 장사가 안 된다 이거예요. 논리가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소매 판매가 증가하는 것만큼 서울에선 감소했기 때문에 서로가 상세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상품권이라는 게 되게 이제 종이로 초창기엔 발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폐 발행에 비용만 남는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소매 판매액은 증가 못 시키면서 화폐 발행 비용만 유발시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건 좋은 정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경기도 사람이 서울에 장 보러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대형 유통마켓들이 그러니까 타격 보는 걸 인접지역으로 이걸 환원시켜버린 거예요. 대형 유통 마켓이 타격을 입는다고 하면 이제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대형 유통재벌들 편든다고 이제 갈까봐 이거. 그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요. 동반성장이라는 걸 이렇게 주창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거 가지고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었어요. 방송 나가서요. 근데 그 당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동네 유통마켓들 못 들어오게 하면은 소비자들이 선택의 기회를 제약한다. 이마트가 그러니까 만약에 못 들어오게 하면은 이마트 가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기회를 제약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논리를 변호하고 그랬었거든요. 서울하고 경기도가 둘 다 도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 아니에요. 예. 서로 피해를 입혀서 상쇄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화폐 발행 비용만 남는다. 신박한 논리예요. 그럴 것도 같아 막 듣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전제하신 대형 마트의 100만 원과 지역에 있는 그 중소상공인들이 얻는 100만 원을 가치가 똑같다고 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전개할 수 있는 논리라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안 된다. 그렇죠. 지역화폐 도입 목적이 동네 유통상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그거 살리기 위해서 이걸 이제 도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요. 예. 그러면 동네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가시키는 것은 정책이 효과를 보는 거죠. 네. 이마트에서 100만 원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난받을 정책이냐 이거예요. 그건 포인트를 잘못 맞춘 거라 이거죠. 자, 이게 효과가 있었다는 게 올해 1분기하고 2분기예요. 백화점 같은 경우 계속 마이너스가 진행되잖아요. 예를 들면 1차 재난지원금이 4, 5, 6월 달에 지급도 되고 그랬었는데 근데 한번 봐보세요. 슈퍼라든가 소매 판매점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진행되잖아. 여기는 완전히 플러스가 됐네. 예. 원래 경기가 안 좋을 때요. 과거에는요. 백화점은 그래도 플러스가 진행됐었어요. 오히려? 예.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소비를 하는데 소비를 더 하고. 영향 안 받으니까. 근데 이게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가지고 확연하게 이게 추세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형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죠. 자기들 매출이 줄어드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이 표가 수치가 막 나와서 좀 이제 어지러울 수 있는데요. 이제 소상공인들이 하는 소매 판매 업종을 8개 산업으로 쭉 분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슈퍼마켓 같은 경우가 있고 맨 끝에 이제 미용 욕탕 서비스업이 있고요. 이랬는데
추정치 0.141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 지역화폐를 1%더 발행했을 때 예. 14.1% 정도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아, 지역 화폐를 예. 지역 소득 대비 1% 추가 1% 판매했을 때 추가하면 14.1%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14.1% 증가한다. 이 숫자의 의미가.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건 8.2%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단순화해서 정리한 거네, 이 숫자들이. 예.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위에 보면 별표가 있는 게 있죠. 네. 별표가 있는 게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나머지 6개 분야를 파란색 박스로 해놓은 거 보게 되면은 별표가 없죠. 예. 별표가 없다는 얘기는 오차범위 밖에 있다. 그렇죠. 표본이 너무 작아서. 이 평균 값에서 너무 표준 편차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왜냐면 2015년, 2016년은 금액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 이제 무의미하게 치한 거예요. 네, 무의미하게 근데 치고했고. 8개 산업 중에서 6개가 예. 무의미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해석을 한 거야. 인천 같은 경우는 1인당 그러니까 178원 가지고 써봤자 지출하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게 그렇겠죠. 어디다 씁니까? 슈퍼마켓이라든가 음식점에 가서 쓰고. 예를 들어서 교습 학원, 예. 미용 이런 건 우선순위로 밀리는 거지 이제. 그래서 금액 발행 자체가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은 아까 14% 증가했는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썼어요. 5개의 지자체가 있다고 했을 때 A 지자체는 14%, B 지자체는 13, C 15, 16, 12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평균값을 내게 되면 14%입니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게 나오는 거예요. 예. 슈퍼마켓에서는 대개들 많이 쓰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담배 판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게 나왔어요. A 같은 경우 39%, B의 지역에서는 26%가 증가했어요. 예. 근데 C, D, E는 발행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안 썼어. CD 지자체는 발행이 너무 작아가지고 예. 담배까지 살 돈이 안 되는 그렇죠. 거야. 그러면 이걸 합해서 평균 내면 13%가 나와. 예. 근데 통계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 이게 그렇죠. 편차가 너무 크니까. 2015년부터 18년까지만의 통계를 가지고 이 작업을 했다는 자체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했다. 그렇죠. 발행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의심 살 수 있네요. 충분한 데이터가 나오는 2019년과 2020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조차도 로 데이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하지. 나만 알아냈다. 예. 자. 예, 그런. 두 번 나올 줄은 몰랐어. 이 책 사버릴 거야, 나 이거. 다 없애버릴 거야, 사서. 그 연구원이 왜 그랬는지 2019년, 2020년 자료가 없어서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예요. 인천은 2019년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이음화폐라고 해가지고 발행을 하면 효과를 많이 봤다고 이게 나와요. 근데 2018년에 인천은 5억 분이 발행을 안 한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의미 있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5억을 퍼부어봤자. 기본적으로 싸울 지금 그 대상이 되는 연구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근데 언론에서는 근데 이제 결과만 가지고 효과가 없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는. 근데 경상북도가 제일 많았었죠. 1171억 원으로요. 저기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교체돼도 이거 폐지 못 합니다. 교수님, 정권 교체가 안 돼요. 그건 다, 그러니까 되더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만.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근데 되더라도 이건 폐지하기도 힘든 건데 홍남기 부총리는 2022년까지만 한정적으로 발행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상태. 이 지역화폐를 그러니까 사업을 중단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재부 총리는 나한테 달라. 저는 관심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